네, 안녕하세요. 네, 첫 페이지는 지난 시간 복습 들어갑니다. 네, 좌우의 통합 영어 독서법은 그 골자가 뭐냐면요, 아이의 두뇌 유형에 따라서 공부법이 달라야 한다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좌뇌를 많이 쓰면 좌뇌형, 즉 이과형, 우뇌를 많이 쓰면 우뇌형, 즉 문과형이에요. 네, 좌뇌를 많이 쓰는 거지 좌뇌를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문과형도 우뇌를 많이 쓰는 거지 좌뇌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어느 뇌를 더 많이 쓰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좌뇌형과 우뇌형을 비교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좌뇌형은 이성을 많이 사용하고 우뇌형은 감성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뇌형이 문과 스타일이고 좌뇌형은 이과 스타일이죠. 두 번째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좌뇌형은 미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요. 우뇌는 현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요. 우뇌형이 미래를 전혀 생각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또 좌뇌형은 현재를 무시한다 그거 아니에요. 비교적 미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좌뇌형인 거고요. 그 반대가 우뇌형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을 보자면 좌뇌형은 그림보다는 글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요. 반대로 우뇌형은요, 글자보다는 그림, 영상, 즉 이미지를 조금 더 의존을 해요. 네, 좌뇌형은 글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는 거고요. 우뇌형은 그 무엇보다도 그림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 영상, 그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로 보면 좌뇌형은 우리라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나라는 개인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해요. 반면에 우뇌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네, 나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에 대해서는 어떻더라. 그래서 나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더 뒤로 밀린다는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좌뇌형은 논리를 우선시하죠. 반면에 우뇌형은 직관을 우선시해요. 예, 어떤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직관적으로 어떻더라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좌뇌형은 그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전체적으로 어떻더라라는 논리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뒷부분에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일단 여섯 번째로는 좌뇌형은 숲을 보는 능력보다는 나무를 보는 능력이 좀 더 빨라요. 반면에 우뇌는 숲을 보는 능력이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우뇌형한테 나무 하나하나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자 그러면 우뇌형은 좀 짜증을 내요. 대신에 전체적인 걸 보는 능력은 탁월하고 빨리 캐치하면서 아주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거든요. 근데 좌뇌형은 반대로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 잘 몰라요. 잘 감이 안 와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그것이 합쳐져서 전체를 이룬다는 그런 논리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좌뇌형은 이과 스타일, 우뇌형은 문과 스타일인 거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설명을 좀 예시를 통해서 해볼게요. 아까 좌뇌형은 비교적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나를 먼저 생각한다. 반면에 우뇌형은 전체적인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예시를 한번 보시면 왼쪽 그림 좌뇌형은요, 엄마 아빠 싸우는데 그냥 좀 눈치 보고 있어요. 좌지우지 될 정도는 아닌데요. 오른쪽 우뇌형을 보시면 엄마 아빠 싸우니까 지금 울고 있어요. 우뇌형의 마음은 우리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고요. 좌뇌형의 마음은 엄마 아빠 싸우는데 나는 뭐 하지? 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 전체적인 성향, 나를 먼저 생각하는 좌뇌형,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우뇌형. 그래서 그림을 통한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먼저 보는 좌뇌형과 그림을 먼저 보는 우뇌형 예시예요. 지금 왼쪽 마크는 스타벅스이고요. 오른쪽 마크는 다른 거예요. 카카오톡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런 걸 볼 적에 두 개가 뭐가 틀린데 뭐가 틀리지? 하고 봤을 때 좌뇌형 아이들은 글씨를 좀 더 먼저 봐요. 그래서 이 글씨가 S로 시작했다. 왼쪽은 S로 시작했어요. 오른쪽은 K로 시작하네.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봐요. 근데 우뇌형 아이들은요, 그림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왼쪽은 머리가 긴데 오른쪽은 머리카락이 없네. 그래서 그걸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서야 글씨를 한번 볼까? 그렇게 스타일이 좀 틀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뇌형이 글씨를 전혀 안 본다거나 좌뇌형은 그림을 전혀 안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보느냐, 무엇에 대한 의존도가 크냐라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와 숲을 비교를 했어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우뇌형 아이들은 왠지 우리 교회 성가대 사람들이 방에서 연습하는 느낌이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좌뇌형 아이는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뭐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은 숲을 먼저 보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숲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요. 좌뇌 아이들은 숲을 먼저 보려 하질 않아요. 우선적으로 나무를 보죠. 즉, 한 명 한 명을 보는 거예요. 지금 7명이 앉아있네? 우리 성가대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느낌이 딱 오질 않는 거예요. 다만 한 명 한 명이 뭔가를 책 비슷한 걸 들고 있고 아래에 보니까 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음표를 보고 노래하는 것 같긴 한데 성가대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좌뇌형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너는 왜 이것이 성가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좌뇌형 아이는 한 명 한 명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음표가 있으니까 노래를 해요. 그렇지만 교회 마크가 없기 때문에 꼭 성가대라고는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우뇌형 아이는 그냥 느낌상 그냥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우리 교회 성가대 사람들이 방에 모여서 노래 연습하는 거랑 딱 연결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음표는 이제 나중에 보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것은 그냥 노래를 한다. 성가대 사람 같다. 그것이 우뇌의 논리고요. 그 다음에 좌뇌의 논리는 뭐냐면 한 명 한 명의 입모양도 보고 그 다음에 음표도 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 노래하는 건 명확하지만 결정적으로 성가대 마크라든가 교회 마크, 십자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가대라고 결론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뇌형은 논리가 우선시되고 우뇌형은 직관이 우선시된다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뇌는 논리가 없다. 좌뇌는 직관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시되느냐일 뿐이에요. 그리고 좌뇌형 아이는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일은 노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일 실컷 놀자. 그러니까 오늘은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지금 좌뇌형 아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그냥 희생을 하죠. 반면에 우뇌형은 내일 노는 날이니까 오늘 공부하자. 그래도 재미가 없으면 잘 하려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에 재밌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의 공부 스타일은 바로 지금 현재에 재미가 있으면 잘 따라해요. 반면에 좌뇌형 아이는 내일 놀 테니까 오늘 좀 10시간 공부하자. 그러면 그저 참고 해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좌뇌형, 그 다음에 우뇌형은 그것에 비해서는 현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은 제 책에 나와 있어요. 제 책의 제목은 왜 우리 아이의 영어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 부제목으로 붙어 있죠. 좌우뇌 통합 영어 독서법.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